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92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영호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은 그동안 교육부 주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최하였지만은 네. 2018년도부터는 정부 행사로 객상이 되어가지고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 또 2019년에도 같은 총리님께서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에 와가지고 각계 인사 유족에서 3,000명씩 그렇게 2년간 모였었는데 네. 2020년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정세균 국무총리님이 서구 화정동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약 100여 명 정도까지 이렇게 모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49명만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총리님께서는 영상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님, 교육부 네.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게 모이다 보니까 왠지 좀 축소해진 느낌이 들고 네. 예년보다 좀 그 분위기가 네. 사그러지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뭐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좀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예. 되고 특히나 뭐 중계 방송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좀 저는 아쉬워했을 것 그 같아요. 방송 혼자 알았었는데요. 네. 네, 그랬군요. 네, 정말 아쉽네요. 네. 학생 독립운동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일제한 거한 독립운동인데 광주 전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해필이면 왜 광주 전남이었느냐, 네. 또 전남에서도 왜 광주였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많이 받곤 해요. 네. 그런데 일본은 그 3.1운동이라는 큰 항일운동을 겪으면서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꾸게 되고 경제적인 수탈 정책으로서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1920년대 자본 국가화 되면서 부족해진 식량을 조선에서 보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가장 그 경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이고 수탈의 대상의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 또 나주평야 영산강유역 네. 이곳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나주가 가장 큰 도시였죠. 일제시대 1929년 당시에 나주가 16만 명이었고 네. 네. 목포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산미 증식계획 식량을 공출하는 도시로서 성장을 해 나가면서 목포가 6만이라는 도시까지 컸거든요. 네. 그럼 그때 광주는 16만, 6만, 광주는 3만 명이니 조그만 도시가 어떻게 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중심지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 광주가 이제 나주 그동안 있었던 전라남도 중심지가 1896년 소위 역사에서 배우자면 을미개혁이죠. 네. 네. 그때 이제 행정 중심지가 광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행정 중심지가 되고 광주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가요. 네. 그때 당시에 교통이 수단이 중요한 것이 철도였죠. 철도. 네. 이게 이제 나주에서 목포에서 나주에서 광주로 오는 길, 그다음에 저 호남선 장성에서 송정리를 거쳐서 광주로 오는 길, 또 담양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 또 보성에서 화순을 거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 무려 4개의 노선이 중심지가 되었고 또 행정 중심지다 보니까 이곳이 바로 교육 중심지가 되어가죠. 네. 근데 이제 교육은 이 전라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중등학교가 저기 남구 양림동에 선교사들이 세운 수피아 여학교 숭일학교 이런 학교가 세워졌고 중등학교로서는 최초로 참 광주 농고 분들이 정말 자부해야 될 일입니다. 네. 중등학교에서는 최초로 관립학교로서 임동에 북구 임동에 네. 광주 농고가 세워졌고 네. 1909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오늘날 말로 하자면 일고죠, 일고. 광주 일고. 예, 네. 그리고 광주 고등보통의학교가 1923년, 네. 그때 또 전남 사범학교가 또 1923년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교육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인재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인재들이 모였고 또 새로운 학문들, 신학문의 중심지가 이제 광주가 되어간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구시청 사거리 있었던 흥학관이라는 그 조그만 건물이 네. 광주와 전남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은 집합체가 되었던 아. 그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네. 그 흥학관과 광주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사상의 중심이 되어서 네.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정리하자면은 가장 경제적인 수탈이 심한 곳 이 전라도에서 그리고 사상의 문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발화를 했었던 광주, 이곳이 바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독립운동으로 지금 초항을 받고 있는데 학생 독립운동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 많이 모르는 것 같고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죠. 3대 항일운동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정말 그 이상은 정말 이렇게 저하되어 있죠. 네.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어쩌면은 단순히 한일 간의 충돌로 일본이 그렇게 선전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도 어쩌면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할 때마다 나이 어린 어쩌면 학생들을 어쩌면은 반항 이런 것으로만 취급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1953년에 학생의 날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1900 유신 이후 1972년 유신 이후 그 다음 해에 학생의 날을 폐지해 버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84년에 학생의 날이라고 부활은 했지만은 네. 그리고 또 2006년에는 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까지 책정은 했지만은 그 이후로 그 이상은 커지지 않았었죠. 그 전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육이 쭉 왔었어야 되는데 이미 없어져서 단절이 돼 버렸고 네. 새로 만들어졌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좀 못 느꼈던 게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지방이 국가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과오도 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공원이라 해가지고 그 일고 학생탑이 네네. 1954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학생탑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청동판이 떼어져 가고 있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공원이라고 지정은 해줬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고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나 네. 또 거기에 참배하는 애국 지사님들 이분들만 애가 탈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공원이라 해놓고 네. 버스가 와도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버스를 일구 주차장이라고 있지만 거기는 승용차만 들어가는 곳이고. 좁죠 거기가. 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소홀히 좀 하고 있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에 관해서 생각이 좀 덜하고 네. 또 지원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사자님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님 우리가 좀 요구를 하고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또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운을 못 받은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일제 강점 시기에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면은 신학문으로서 사회주의가 1920년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죠. 네. 그 당시 지식인들이라고 하면은 사회주의에 많이 접하였고 또 그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의 이념의 기반도 되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가운데 일부 그 계급 투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올북도 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는 좌우 이념이 되어가지고 네. 어쩌면은 그 6.25 남북 전쟁 이런 사태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쩌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 국가에서 생각할 때 또 국가보훈처에서 생각했을 때 그때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그 막연한 그 생각으로 네. 어쩌면은 서운에 올라갔어도 네. 자꾸 제외되는 예.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요. 네네. 엊그제 그 2011년 11월 2일 내일신문의 발표에 의하면은 네. 국가보훈처에서 노력을 해서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공자가 364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364명 많을지는 모르지만은 독립유공자 가운데 35%인 약 6천 명이 3.1운동 때 관련된 사람이고 네. 그리고 3천 명이 항일운동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16,000명 가운데 그 사람들 9천 명 약 50%가 항일운동인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계된 독립유공자 포상이 364명이다 그러면은 네. 2%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렇네요.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양 맞은 학생들이 사람들은 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퇴학, 공고퇴학까지 합치면 900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무기정학 당한 사람들이 약 2,300명 정도 되고 네. 또 감옥에 갇힌 실형을 받은 학생들만 해도 지금 조사에서 170명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364명이라는 이 숫자는 너무 미미한 숫자네요. 너무 적다. 네. 네. 그 사람들이 더욱더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지금 알려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들을 이름 없는 별들로 부르고 있죠. 네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네. 앞으로 이름이 좀 있게 네. 우리가 네. 지금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거기다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교가 당시에 남과 북을 다 통틀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유공자들이 300여 명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그렇죠. 네. 것 같아요. 예. 네, 학생 독립운동을 조금 더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기념사업회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1994년에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그때 당시에 후손들님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념 사업회가 앞으로 이제 8년 뒤면은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됐는데 네. 저희들이 기념 사업회로서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광주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고등보통예학교, 이제 일구하고 전남여고만이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농업학교, 성진의 중심이 되었던 네네. 이 농업학교 그리고 또 전남사범학교 지금은 이제 광주기도로 바뀌어졌지만은 이 학교들만이 아니고 네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320개 학교 5만 4천 명 네. 이렇게 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을 어떠면은 후손들과 또 학교들이 어떠면은 광주라는 말을 빼고 네네. 어떠면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라는 커다란 어떠면 단체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8주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학교의 교문이나 입구에다가 표지판이나 표지석 이런 것들을 모두 세워졌으면은 그 학교들 간에 연결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또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네. 남과 북의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또 매개체가 될 수 예,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네. 학교들 그때 당시에 학생 독립운동이 뭐 남쪽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 북쪽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사적지 네. 이런 곳들이 좀 그 복원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충돌이 일어났었던 네. 광주역이나 또 흥학관 이런 것이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그냥 우리도 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네.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또 우리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금으로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